52살 평범한 주부 지연. 말없이 식사만 하는 남편, 따로 사는 딸, 삶은 그저 흘러가는 하루하루였죠. 그런 지연 앞에 30년 전 첫사랑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날 밤 단 한 번의 선택이 지연의 모든 걸 무너뜨릴 줄 그땐 몰랐습니다. 중년의 유혹,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대가. 오늘의 이야기, 그날 밤 이후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실화 같은 이야기죠. 52살 평범한 주부가 첫사랑과의 재회 후 벌어지는 끔찍한 일들, 그리고 그 파멸적인 결말까지. 정말 소름 돋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제목은 그날 밤 이후입니다. 여러분, 이런 스토리 좋아하신다면 지금 당장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알림 설정까지 반드시 해주시고요. 더 자극적이고 몰입감 넘치는 이야기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중년 여성의 금기된 사랑과 그 파멸적인 결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그날 밤 이후예요. 지연은 52살의 평범한 중학교 국어교사죠.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남편 태수의 아침을 차려주고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녁엔 집안일을 하며 하루를 마감합니다. 28살 딸 윤서는 이미 독립해서 따로 살고 있고 남편과는 서로에게 무관심한 상태가 된 지 오래예요. 그런데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 선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지연아, 이번 주말에 동창회 있는데 안 올래? 처음엔 귀찮다고 생각했지만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 지연은 결국 동창회에 참석하기로 결심하죠. 그날 저녁 오랜만에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예쁜 옷을 입은 지연의 모습을 본 남편 태수는 어디 가느냐고 물어봤지만 별다른 관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창회 장소에 도착한 지연. 30여 년 만에 만난 동창들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지연의 시선이 한 남자에게 멈춰섰습니다. 바로 고등학교 시절 첫사랑이었던 도현이었죠. 도현은 여전히 매력적이었고 성공한 투자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지연은 여전히 자신을 특별하게 여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지연아, 너는 정말 하나도 안 변했구나. 도현의 한마디에 지연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창회가 끝난 후 도현이 지연에게 다가왔어요. 차 한 잔 더 하고 가지 않을래? 지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오랜만에 설렘에 이끌려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둘이서 조용한 카페로 향했죠. 결혼 생활은 어때? 도현의 질문에 지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냥 살고 있어. 너는? 나는 이혼했어. 2번이나. 도현의 솔직한 대답에 지연은 놀랐지만 동시에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술이 들어가면서 둘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고 과거의 추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어요. 그때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되어서 정말 미안했어. 너에게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도현의 진심 어린 사과에 지연의 마음은 더욱 흔들렸습니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인걸. 하지만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둘은 결국 모텔로 향했습니다. 지연은 머릿속으로 수없이 안 돼, 이러면 안 돼라고 되뇌었지만 몸은 이미 도현을 따르고 있었죠. 30여 년 만에 느끼는 설렘과 해방감, 그리고 동시에 밀려오는 죄책감. 지연은 그날 밤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남편 태수는 평소처럼 무심하게 어제 늦었네라고만 했지만 지연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휴대폰에 도현의 문자가 도착했어요. 어제 정말 좋았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지연은 도현의 문자를 받고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집중할 수 없었고 학생들이 질문을 해도 멍하니 있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동료 교사들이 요즘 어디 아프냐고 물어볼 정도였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 태수와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고 도현이 보낸 사진들을 몰래 들여다보곤 했어요. 고등학교 시절 둘이 함께 찍었던 사진, 어제 찍은 그들의 모습까지.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왜 그래? 주말에 집에 온 딸 윤서가 지연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뭔가 달라 보여.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차림도 예전과 다르고. 지연은 당황하며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라고 대답했지만 윤서의 예리한 눈빛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도현은 계속해서 연락을 보내왔어요. 지연아, 나 너 때문에 잠이 안 와. 정말 다시 만나고 싶어.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지연의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이성적인 판단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자신을 원하는 남자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달콤했어요. 어느 날 저녁 지연은 결국 도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현아, 우리 이러면 안 돼. 나는 결혼한 몸이야. 하지만 도현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어요. 지연아, 솔직히 말해봐. 지금 행복해? 남편이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도현의 날카로운 질문에 지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행복한지 태수가 자신을 사랑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나는 너를 진짜 사랑해. 30년 전에도 지금도. 도현의 고백에 지연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결국 지연은 도현과의 관계를 이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만나기로 했어요. 도현은 서울 외곽에 있는 조용한 펜션을 예약했고 지연은 학교 연수가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펜션에서 만난 두 사람은 마치 신혼부부처럼 행복해 보였어요. 도현은 지연을 위해 꽃을 준비했고 맛있는 음식도 직접 만들어줬습니다. 지연아, 나랑 같이 살지 않을래? 이혼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봐. 도현의 제안에 지연은 설레면서도 두려웠어요. 정말로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지연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예전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머리도 파마를 했고 네일 아트도 받았습니다.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죠. 학교에서도 동료들이 요즘 왜 이렇게 예뻐졌냐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도현이 지연의 일상에 대해 지나치게 자세히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점심에 김치찌개 먹었지? 맛있었어? 지연이 인스타그램에 올리지도 않은 사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혹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니야? 지연이 농담처럼 물어보자 도현은 웃으며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궁금한 법이지라고 대답했어요. 또 다른 이상한 점은 도현의 과거 이야기가 계속 바뀐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2번 이혼했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3번이라고 하더군요. 전 부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할 때마다 달랐습니다. 지연이 이를 지적하자 도현은 아픈 기억이라 정확히 기억하기 싫어서 그래라고 둘러댔지만 지연의 마음 한편에는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현과 함께 있을 때의 행복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지연은 이런 작은 의심들을 무시하려고 노력했어요. 지연과 도현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주말마다 근교로 드라이브를 나가고 평일에도 틈틈이 만났어요. 도현은 지연을 위해 비싼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명품 가방과 액세서리를 선물했습니다. 이런 건 받을 수 없어라고 말하는 지연에게 도현은 사랑하는 여자에게 선물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라며 웃어넘겼어요. 지연은 마치 꿈속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자신감을 되찾았고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예뻐 보였어요.
학교에서도 활기찬 모습을 보였고 학생들까지 선생님 요즘 너무 밝으세요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집에서 남편 태수와 있을 때조차 휴대폰으로 도현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몰래 웃곤 했어요. 어느 토요일 도현은 지연을 강원도 펜션으로 데려갔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조용한 펜션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만의 시간을 보내자. 도현의 말에 지연은 설렜지만 동시에 이상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펜션 주인이 도현을 보며 또 오셨네요 라고 인사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또 도현이 다른 여자들과도 이곳에 왔다는 뜻일까요? 그날 밤 도현은 평소보다 더욱 적극적이었습니다. 지현과의 모든 순간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으려 했어요. 추억으로 남기자는 도현의 말에 지연은 처음엔 부끄러워했지만 결국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도현이 찍는 사진들이 점점 노골적이 되어가자 지연은 불편함을 느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라고 말해도 도현은 조금만 덜하며 계속 촬영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지연은 도현의 휴대폰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현이 샤워하는 동안 울린 전화를 받아주려다가 본 것인데 휴대폰 갤러리에 다른 여자들의 사진이 가득했어요. 그것도 지연과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도현이 샤워에서 나오자 지연은 아무 일 없는 척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도현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도현의 이름을 검색해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정보가 나오지 않았지만 계속 파고들다 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 여성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도현과 비슷한 남자에 대한 고발 글을 찾았어요. 투자 컨설턴트라고 속이고 중년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사기꾼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글 내용을 읽어보니 도현의 행동 패턴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동창회나 모임을 통해 외로운 중년 여성들에게 접근하고 달콤한 말로 유혹한 다음 돈을 뜯어내거나 협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도현의 전 부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스토킹과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후에도 계속 전 부인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전 부인의 직장 앞에서 기다리거나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면 협박 전화를 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했어요. 지연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남자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도현이 지연의 변화를 눈치챈 것 같다는 점이었어요. 평소보다 연락이 뜸해지자 도현은 지연에게 더욱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아? 뭐 하고 있었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와 문자를 보내왔어요. 심지어 지연의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도현아, 우리 잠시 거리를 두자.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지연이 용기를 내어 말하자 도현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거리를 둔다고? 지연아, 너도 나를 이용한 거 아니야? 지루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나를 이용한 거지. 도현의 말에 지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말인데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들 기억나지? 꽤 아름다운 추억들이야. 도현의 말에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도현이 찍었던 그 사진들과 동영상들을 협박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걸로 협박하려는 거야? 협박이라니 그냥 추억을 간직하고 싶을 뿐이야. 하지만 만약 내가 나를 버린다면 도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연의 악몽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도현과의 관계를 끊으려 하자 도현은 본격적으로 지연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새벽까지 전화를 걸어댔고 지연이 받지 않으면 집 앞까지 찾아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의 휴대폰에 남편 태수로부터 차가운 문자가 도착했어요. 집에 와서 얘기하자. 지연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태수가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태수가 봉투에서 꺼낸 것은 지현과 도현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펜션에서 찍은 사진, 레스토랑에서 다정하게 앉아있는 모습, 심지어 키스하는 장면까지. 지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누가 보낸 거야? 익명으로 우편함에 들어있더군. 태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태수야, 이건. 설명은 필요 없어. 이미 다 봤으니까.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아버지 집에 가서 지낼 거야. 이혼 서류는 변호사를 통해 보내겠어. 태수가 문을 닫고 나가자 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더 큰 충격은 그 다음날 딸 윤서가 집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 엄마야? 윤서의 손에도 똑같은 사진들이 들려 있었어요. 윤서의 직장으로도 익명의 택배가 배달된 것입니다. 엄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버지를 배신하고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윤서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윤서야, 엄마도 힘들었어. 너희 아버지와는. 그게 변명이 돼? 힘들면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상담을 받든지. 해야지 왜 바람을 피워? 윤서의 날카로운 말에 지연은 할 말을 잃었어요. 딸의 실망한 눈빛이 너무 아팠습니다. 학교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지연을 교무실로 불렀어요. 선생님, 이런 사진들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교장의 책상 위에도 똑같은 사진들이 놓여 있었어요.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며 학부모들이 담임 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수업을 중단하시고 자숙하시기 바랍니다. 지연은 20년 넘게 몸담았던 학교에서조차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도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때? 내가 경고했잖아. 나를 버리면 이런 일이 생긴다고. 도현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만족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 나한테 원하는 게 대체 뭐야? 간단해. 다시 돌아와. 그러면 이 모든 게 끝나. 하지만 지연은 더 이상 도현에게 속을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을 잃은 지연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가족도 직장도 사회적 신뢰도 모두 사라졌어요. 며칠 동안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커튼을 친 채 지냈습니다. 이웃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마트에 가는 것조차 두려웠어요. 그러던 중 절친 선미가 찾아왔습니다. 지연아,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일어나. 선미는 지연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어요. 나도 이혼할 때 힘들었지만 이렇게 포기하지는 않았어. 너도 이겨낼 수 있어. 선미의 격려에 지연은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현의 괴롭힘은 계속되었어요. 이제는 집 앞에서 기다리며 지연아, 나와서 얘기하자고 소리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선미와 상의한 끝에 경찰서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지연은 도현의 스토킹과 협박에 대해 상세히 신고했어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찾은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도현을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어요. 지연이 도현을 집으로 유인하고 경찰이 숨어서 그의 협박 장면을 녹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도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현아, 정말 마지막으로 만나자. 집으로 와. 도현은 기뻐하며 곧바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한 도현은 예상과 다른 지연의 모습에 당황했어요. 왜 이렇게 차갑게 굴어?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장난감이 아니야. 그 사진들 모두 삭제해. 도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지연아, 아직도 모르겠어? 너는 이미 내 것이야. 저항하면 할수록 더 큰 고통만 따를 뿐이야. 그 순간 숨어있던 경찰들이 나타나 도현을 체포했어요. 도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내가 나를 배신한 거야?
수사 과정에서 도현이 다른 여성들에게도 같은 수법을 써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중년 여성들을 전문적으로 노리는 연쇄 사기꾼이자 스토커였던 것이죠. 지연은 자신이 도현의 수많은 피해자 중 한 명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재판이 끝난 후 지연은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서울을 떠나 전혀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죠. 남편 태수와는 결국 이혼했고 딸 윤서와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연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도시의 작은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게 된 지연, 어느 날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그날 밤 이후 나는 다시는 예전의 내가 아니야. 하지만 이제는 진짜 내 모습으로 살아갈 거야. 거울 속 지연의 눈빛에는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찾은 것 같았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번 빠지면 끝까지 보게 되는 이야기들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다음 이야기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지금 눌러두시면 다음 그날의 진실이 훨씬 빨리 찾아옵니다.